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정 씨. 저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이규창이라고 합니다. 되고요. 지금 네네. 3,500분, 5,000 깜짝이야. 보고 계신데요. 어유, 어유, 여러분, 왜, 7,2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유,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고요. 지금 조창이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분은 저의 이제 같이 하는 프로듀서고요. 어, 그래서 이제 또 작업을 하셔야 하셔야죠. 그쵸? 아, 하고 있죠. 그 제가 그 언제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 오늘 만우절인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만우절인 걸 이게 끝났으니까 아, 제가 이번 앨범을 시작하고 하자마자 교창이한테 작업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쵸? 그쵸, 그쵸. 예, 저희는 사실 취했냐고요? 이번 코난 범인 같다고요? 맞아요. 그 제가 이번 앨범이 시작되자마자 교창이한테 야, 교창아 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사실 저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이번 앨범이 나온 소감이라든지 혹은 이번 뭐 앨범의 소감이라든지 이번 앨범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요? 네. 잠시만요. 제가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이번 앨범이 나온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제가 되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요? 잠시만요. 저 조금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게요. 어,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바꿔, 아까가 난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 모습으로 있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 앨범에 나온 소감이라든지 혹시 그런 얘기 있겠습니까? 어, 저는 일단 앨범 자체로 말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곡을 좀 많이 갈아엎었잖아요. 갈아엎은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많이 쓰기도 했고, 한 곡을 좀 엎기도 했고, 되게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네. 어, 형이랑 계속 얘기하던 게 후회 없는 앨범이었으면 좋, 얘기하세요. 그 해도 되는 거 맞죠? 네, 얘기하세요. 아, 네네. 후회 없는 앨범을 만들자였고, 네. 그 후회 없는 앨범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길을 갔는데, 되게 누가 보기에는 굳이 저렇게 갈 거면 왜 저기까지 갔지라고 할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는 다 갔기 때문에 이 길이 맞다라고 알 수 있었고 또 이 길에서 뭘 더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담은 앨범으로 나오게 된 게 일단은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형이 계속 강조했던 그 샤프함 그러니까 날카로운 앨범 그거랑 딱 잘 맞으면서도 뭔가 그리고 싱글 세 곡이잖아요. 딱 세 곡. 되게 다섯 곡, 맞아요. 여섯 곡이 세 곡만으로 뭔가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했다
있다는 느낌? 그런 앨범을 만들 수 있었어서, 그리고 그런 네. 앨범이 나와서 뿌듯하고 약간 자랑스럽고, 저도 프로듀서로서의 디스코그래피가 딱 있을 때, 그 중 하나로 딱 있는 게 뭔가 되게 자랑스러운 앨범이 나와서, 일단 프로듀서로서는 진짜 너무 뿌듯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같이 앨범 만든 동료로서는 형이 이제 되게 다양한 시도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뭐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그렇고, 그 음악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노력들, 그 시도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랑 그리고 넣은 노력, 그 에포트가 노력이지. 시간이랑 투자한 시간이랑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되게 음, 이 여정에 함께일 수 있어서 되게 되게 좀 감사한 느낌? 진짜?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제가 이제 또 그 약간 그 그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이번 앨범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작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해 주실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고민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퀄 앨범을 만들 때쯤에는 이번 앨범에 이번 앨범을 시작할 때 생각한 거에 전혀 1%도 없었어요. 그쵸? 작년에 이제 이퀄 앨범을 만들 때는 올해처럼 뭔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규창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우즈라는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있지만 그 무대 전에 작업 기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고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그 이펙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잖아요. 뭔가 그 되게 효과적인 거, 뭔가 그 나오고 나서의 뭔가 이런 작용되는 것들에 대한 거. 근데 이번 앨범은 그런 생각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죠? 거의 한 80%를 줄였죠. 완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앨범에서 가장 기쁜 점, 뭐 되게 스코어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쁜 점이 많겠지만 물론 우리 우지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신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쁜 점 중에 하나는 되게 솔직한 앨범을 낼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인한 시작인 것, 그 시작이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투쉐 같은 곡은 진짜 그런 곡 스타일을 사실은 교창이랑 저랑 진짜 한 6, 8개월? 8, 음, 9개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장르이기도 했었어요.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런 거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항상 나왔었던 장르의 느낌이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이번 앨범에서 투쉐라는 곡을 하면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음, 예, 이거를 해도 될까, 과연? 뭐, 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다행히 물론 근데 지금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저희가 옳은 거를 가져왔고 옳은 거를 해낼 거라기보다는 어, 되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너가 좋아하고 있는 것도
내가 좋아할 준비가 돼 있어라고 그런 그 모습이 되게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제 생각에서는 계속해서, 물론 저희가 좋아하는 것도 할 거지만, 어,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할 예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저대로 저의 그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첫 시작인 기자회견에서도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되게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저의 얘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교창의 얘기는 여러분들 들을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교창의 뭐 이런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교창의 개인 트위터라든지 개인 SNS 혹은 교창이한테 따로 들어오는 인터뷰 이외에서는 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뭐 2,900분이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전해주실 거기 때문에 또 이번 앨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형식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사실. 음, 근데, 이거 그냥 나는 전에 그냥 혼자 라이브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내가 사실 말할 게 많이 없었던 게 형이 한 생각들이 그냥 형이랑 나랑 같이 한 말들이고 그것들도 다 내 생각에서 나도 이거 작업하면서 진짜 우리 이퀄 때랑 범범 때는 그 무대도 그렇고 되게 그러니까 음악 외적인 걸 진짜 많이 고려하고 또 이퀄 때는 형이 이제 우주로서 내는 첫 미니 앨범이니까 힘도 많이 주면서 생각도 더 많이 하면서 뭔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좀 더 쉽게 접근했을 수도 지만 우리가 더 막 어렵게 많이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이번 거는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될까 싶으면서도 계속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계속 음악에만 더 집중해 보려고 했었으니까 오히려 전에는 뭔가 다른 게 있고 거기에다가 음악을 맞출 때도 있었다고 치면 이번에는 음악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형 말대로 만들면서 이래도 되나? 형도 옆에서 이거 하자 한 다음에 한 5분 뒤에 근데 이래도 괜찮을까? 물어보고 나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면서도 뭔가 걱정 반 설레임 반?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반응이 어떨지 솔직히 궁금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반응을 웬만하면 생각 안 해야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어떨지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으니까 근데 딱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되게 좋아해 주시고 무대적으로도 되게 잘 나왔고 외적인 그 음악 외적으로도 다 너무 잘 나왔고 반응도 너무 좋으니까 약간 자신감을 더 얻은 것 같았어. 약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겠구나. 좀 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더 내도 괜찮은 거겠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전에는 앨범 딱 나오고 나면 다음번엔 뭐 하지? 뭐 하지가 되게 음,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되는 생각이지만 조금 스트레스일 때가 있었는데 음, 끝나고 나서는 뭐 할지가 오히려 약간 이번에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행복한 생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을 정하기 전에 어,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타이틀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어요. 음, 음, 그중에 가장 유력했던 타이틀이 하나가 있었었고,
음, 솔직히 이번 앨범에 세 곡이 들어있었지만, 근데 그 세 곡이 완성되기 전까지 꽤나 많은 곡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쵸.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 한 곡에서도 저희 마음에 들지 않는 곡, 그러니까 뭐 그게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의 마음에 드는 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희 마음에 들지 않는 곡은 배제를 시켰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곡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나온 앨범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사실 뭔가 아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제가 제가 아는 건가요?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잘 혹시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분명히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안 나나요? 음, 궁금하다 안 나온 곡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 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정규 뭐 그런 거 아직은 뭐 정확한 음, 플랜이 그건 모르지만, 어, 뭐, 그, 어쨌든 계속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음,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무슨 얘기 할래 했더라? 하다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마사지 하다 보면. 그쵸, 그쵸. 또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무슨 그럼 얘기, 제가 얘기할 수 있게 질문을 또 던져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필라이크의 비하인드가 있지만, 교창 씨가 생각하고 계시는 필라이크의 비하인드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보통 제가 비하인드를 기억할 때는 이제 재밌는 비하인드도 많긴 한데 보통은 약간 우리가 되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드는 그런 비하인드들인데, 뭐 피-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필라익은 생각을 했을 때 이상 생각보다 고난과 역경은 없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필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교찬이가 앞에서 트랙을 찍고 있었고 제가 뒤에서 이제 지금 교찬이 뒤에 있는 소파에 제가 앉아서 트랙을 듣다가 교찬이가 기타리프를 딱 얹고 나서 야 됐어 이건 패치야 라고 얘기하고 너 여기서 지금 30분 동안만 마무리하고 나한테 넘겨 해서 교찬이가 밖에 나가 있고 제가 탑라인 내가 이미 솔직히 그 트랙 작업하면서 뒤에서 짜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너가 나갔을 때 내가 음, 탑라인을 얹어서 음, 들어오자마자 끝나 있었어. 음, 음, 음. 그래서 수정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고 갔기 때문에. 보통 형 작업, 그러니까 나 작업하고 나서 이제 형 바통 이어받아서 작업할 때 저는 보통 집을 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보통 가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안 갔잖아요. 물론 옆에 뭐 코연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뭐 그냥 놀려고 있던 것도 있지만 그게 뭔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형이 딱 저 형 뭔가 지금 머릿속에 뭔가 다 해놨나 본데 이게 느껴져서 그럼 좀 이따가 좀 계속 있어 이따 가볼까 이랬는데 진짜 형 그때 한 30분 뒤에 나와가지고 들어봐 해가지고 1절까지 나오고 아마 1절 앞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 몇 번 더 나누고 다시 들어가서 한 3, 40분 뒤에 다시 나와가지고 딱 그냥 1절까지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그쵸, 그쵸. 뭔가 형의 그 확신에 찬 그 표정으로 아 잠깐 나가 있어봐 이랬는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있었는데 딱 뭔가 그날 그냥 뭔가 되게 수월했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제가 필라이크는 굉장히 수월했고 투시에도 사실 수월했다고 할 수 있는 게 규찬이가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앨범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느낌을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트랙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개를 보내줬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한 트랙을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 아 그래요? 음. 근데 이제 그 나머지 한 트랙이 이제 투시였어요. 그래서 투시를 작업을 할 때 작업실에 가서 원래 계속 하고 싶었던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감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마 그때 호연이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연이랑 계속 호연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들어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투시를 작업을 하다가 나와서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믹스를 끝내고 이제 문 누나가 와서 문 누나한테 피처링 맡기고 투시도 되게 사실은 수월하게 흘러갔죠. 음 이번 앨범에서 가장 솔직히 지금도 가장 낯설고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곡이 이제 리바운드인데 아직도 리바운드를 들으면 낯설어요 사실은. 네. 음. 저도 낯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곡이 사실은 이번 앨범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만들기 시작한 곡이 아니에요. 그쵸. 뭔가 새롭게 이제 애초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곡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곡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지털 싱글이나 이거 한 곡짜리가 아니라 앨범 단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색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곡에 그런 곡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서 그 곡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어요, 사실은. 되게 촉박했죠.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음악적인 작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앨범 자체 프로듀싱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기한 안에 나와야 되는 것도 지켜야 할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플랜도 있고 사실 그 플랜을 지키기 위해서 음악적인 게 빨리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마지막 곡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교창이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앨범을 만들면서 생각한 음악적인 마지노선이 예를 들어서 뭐 셋째 주라고 하면은 둘째 주 초반에 이제 트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탑라인을 작업을 하고 가사까지 쓰는데 한 2주 정도? 2주 조금 안 남게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교창이 들었어요. 그 첫 주째 교창이한테 자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거기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곡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가사도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날 하루 안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 동안 1절 벌스 쓰고 끝났어요. 1절 벌스만 쓰고 끝났고 그 메인 후렴도 안 나왔고 우리가 브릿지에서 코드웍을 아예 메이저 코드로 봐면서 이제 변환을 주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감정선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음악이 이제 한 곡이 있으면 한 곡 안에서 이
제가 교창이랑 얘기를 할 때 사실 작사적인 걸 같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러저러한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 리바운드라는 곡 자체에서는 이제 브릿지 파트부터 3절 후렴까지는 이 감정선이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지만 그 긍정적인 게 메시지적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지금까지 너가 나한테 이렇지만 저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마이너 코드로 가던 게 메이저 코드로 아예 훅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작업을 교찬이가 해서 보내줬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 뭔가 빡 들어가지고 해서 아마 1절 벌스까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리바운드라는 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셋째 주라고 하면은 둘째 주 첫 번째 월요일 막 이때 써서 한 셋째 주에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못 쓰다가 금요일날 딱 쓰고 이틀 정도인가 3일 정도 있다가 녹음을 하러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뭔가 빵 나왔어요. 빵 나와서 이제 가사 작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까지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해서 이제 굉장히 아직도 뭔가 저희한테는 어색한 맞아요. 인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녹음을 Feel Like Tush의 리바운드 손으로 녹음을 했는데, 네. Feel Like 녹음할 때도 리바운드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때 녹음할 때 리바운드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걸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 녹음 쉬면서도 어떡하냐. 그리고 형 이제 데모 가이드 나오고 바로 하루인가 이틀 있다 바로 녹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은 사실 솔직하게 이제 타이트하겠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 곡으로 썼으면 타이트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이제 뒤에 이제 만약에 이 리바운드란 트랙이 안 나오면 이 곡으로 대체하자 하는 곡도 있었었는데 욕심이 좀 컸죠. 그쵸. 저희는 또 욕심 빼면 시체잖아요. 맞아요. 욕심이 많아서. 어쨌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2,400분께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저도 이제 곧 잠을 자러 갈 건데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하시죠. 와, 되게 이게 약간 편집점이 되게 확실하시구나.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네. 이제 제가 이번 주 초쯤에 제가 무주한테 살짝 스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무주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을 거다. 일주일 동안 라디오 호스트를 맡아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스포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연습하러 왔거든요. 잠깐만, 저 뭐라고요? 잠시 연습을. 네. 그니까, 몰라요. 그 호스트로 제가 교창 씨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이제 대화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거기 작업실이거든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디 라디오예요? 그 네이버 나오고요. 네이버 나우. 그럼 또 챙겨 들어야겠네. 또 네이버 앱 깔아가지고. 네, 꼭 들어주세요. 네, 이거, 혹시 청취자 한 명 늘리려고 지금, 지금 청취자 한 명을 지금 늘리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 네네. 청취자는 아니고 이제 네. 섭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캐스트가 없으면 그냥 그렇다 하는 그건데,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든 간에 데뷔는 해놔라. 그러니까, 데뷔
딱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끝인사로 여러분들께 한마디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형, 나 진짜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어이없어, 지금. 아, 다행이네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오늘 하루의 감정이 행복, 즐거움, 뭐 기쁨, 슬픔, 뭐 분노가 있다면 그중에 어이없음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 그 어이없음에 대한 담당이 제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진행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합니다. 한번 이제 또 마지막 인사를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대체 얄미운 건 대체 그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제가 항상 궁금한 건데. 아, 얄미로운 거는 이제 또 얄미롭다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제가 또 그런 게 이제 얄밉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이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얄밉다. 좋지만 싫다. 싫지만 좋다. 뭐 뜨겁지만 차갑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고 얄미롭다. 너 정말 얄미러워. 그러니까 이런 말에 그 어원을 다시 한번 네이버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얄밉다에 대한 감정에 대한 어원이 이제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얄미운 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네, 네, 사전적 정의 잘 들었고요. 네, 아유, 아니, 저는 아까 제 인스타 라이브 들어오셔서 막 댓글로 저한테 막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실 때 저는, 이 형이 뭐 갑자기 나한테 막 좋은 말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되게 기분 좋네. 좀 감동적이네. 좀 마음이 좀 뭉클하려 그랬는데 지금 다 깨주셨네요. 네, 이야, 저는 역시는 역시, 아니, 그런 조승현이 거 그럴 리가 없다는 역시는 역시. 아니야. 교창 씨에게 즐거움으로 마지막을 선사해 드리는 거였고요. 자, 다시 정리해서 이제 우리 교창 씨 오늘 우지에 현 작업실에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이제 그럼 이제 지금 데모 버전이거든요. 이것도 데모예요? 와,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깊은 잠 푹 주무시길 바라면서 빠른 퇴근을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청취자들 분들께 우리 한마디 드립니다. 네, 무주분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승현이 형이랑 좋은 곡들 많이 만들 테니까요. 저희 형 제발 잘 부탁드리고, 저 얄미로운 저 모습이, 좀 없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무주님들 좀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초대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이스 씨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드리자면 아직 저와 규찬이가 한 작업물들이 제가 몇 개 세봤는데 대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노래가 한 15곡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15곡밖에 안 되나요? 몰라요. 한 20곡 있는 것 같은데 그, 차근 보여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행복과 근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즈와 네이스 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주시면 저희가 또 금방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봄비를 내려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건강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뿌리에 물을 줄 수 있는 멋진 봄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주와 네이슨이 항상 응원하고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호스트 우주였고요. 저는 네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진짜